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저는 이번에 6.25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스스로를 진보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진정한 진보 좌파는 정말 찾기 어렵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종북 주사파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과거에 나왔던 케케묵은 무슨 색깔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보수가 됐거나 진보가 됐거나 우가 됐거나 좌가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애국심이죠.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 그게 바탕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국가한테 좋은 방식이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복지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평등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기회 평등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성장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시기에 따라가지고 조금 다른 관점은 있을 수가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본질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라는 거, 그게 본질적으로 가야 되겠죠.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요컨대 이제 미국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어떤 민주당이나 공화당 다 하나같이 어때요? 나라의 문제만큼은 애국에 대한 문제만큼은 좌우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보적인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보수적인 관점이 따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국심만큼은 다 똑같이 우리가 갖는 거겠지. 근데 지금의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인간들의 머릿속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이승만 대통령만 없었으면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만 없었으면은 김구를 통해 가지고 김일성을 통해 가지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 이승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우리가 물거품이 됐다. 이승만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결국에 남과 북이 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아직까지도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종북 주사파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6.25에 대해서 지금의 민주당이 그리고 과거의 민주당이 보였던 반응들 을 보고 있으면은 하나같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는 진보 좌파가 아니라 종북 주사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과거라고 해봤자 먼 과거도 아니고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송영길이가 했던 얘기를 한번 볼까요? 영길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멸공을 외치다 6.25 남침에 빌미를 줬다. 이게 도대체 무슨 헛소리인지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준비도 없이 북진 통일, 멸공 통일을 외치다가 6.25 남침에 핑계거리만 제공했던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무려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송영길 당대표가 했던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노동신문의 사설, 거기 사설이 있나요? 어쨌거나 노동신문의 사설에 올라갈 법한 얘기를 지금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가 했던 얘기인 것이죠. 저게 지금 북한이 그렇게나 주장해왔던 남침 유도설. 남한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남침 유도설과 뭐가 다른 거겠습니까? 송영길이라고 하는 이 인간, 민주당이라고 하는 저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뭐가 없어요? 애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따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우리가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만 천안함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 또라이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민주당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영길이뿐만이었습니까? 대통령이었던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이 5년 동안 그 임기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식의 모습을 보이는지 제가 정리하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가장 최근에 어제, 엊그제 문재인이가 6.25를 맞이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긴 글을 써놨는데요. 눈에 띄는 거 한 가지가 6.25에 대해 가지고 남침이나 북한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거론하는 그런 얘기는 단 한 글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침의 남자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1950 미준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또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한국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대요. 전쟁의 시험부터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책으로 보는 다큐멘터리 같아서 시각적으로 함께 쉽게 읽고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원래 정상적인 사람,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있고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6.25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침략 야욕에 눈이 멀어버렸던 김일성이가 소련을 부추기고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 스탈린과 모택동을 부추겨가지고 전격적으로 대한민국을 불법 침략함으로써 발생한 어떤 비극이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400만 명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이 바라보는 6.25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인 또라이 같은 인간들 같은 경우는 연기리처럼 아까 전에 무슨 뭐 대한민국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거나 그거를 약간 교묘하게 문재인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숨긴 거예요. 대놓고 그런 식으로 남침 유도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교묘하게 다른 식으로 지금 워딩을 바꾼 겁니다. 그게 지금 뭔가요? 국제전이라고 하는 말로 워딩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지상욱 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미중 대리전이다 라는 주장은 전쟁 책임의 절반이 미국에 있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북한의 책임을 은폐하는 것으로 중국의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국제전에다 보다 이따위 소리는 왜 지금 문재인을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책임을 감추고 싶어가지고 중국과 스탈린 그런 어떤 모택동과 스탈린 이런 인간들의 책임을 감추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북한과 스탈린과 중국이 할 법한 그런 얘기를 똑같이 지금 문재인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비단 전 대표가 됐거나 전 대통령이 됐거나 뭐 이런 인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마탱이 가 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이 이번에 6.25를 맞이해가지고 뭐 논평을 낸 거를 보니까요. 똑같습니다. 어느 곳을 찾아보든지 간에 북한의 책임이 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어떤 비극이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콧배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 동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노동신문에서 제가 뭐 본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봤다라고 한다면 제가 또 이제 국정원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노동신문에 있을 법한 그런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한미 훈련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한반도의 긴장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뭐 전쟁의 기운을 막 불사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무슨 뭐 노동신문 같은 데서 많이 나왔을 법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민주당의 대변이라고 하는 인간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말씀을 드릴까요? 정철승이라는 인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철승이가 또 이번에 글을 하나 써질러 놨던데 참 진짜 철승이는 시간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언제 구속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 준비하기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6.25를 맞아 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6.25 내전 73주기다. 내전 책임에 대해서는 남북 입장이 다르겠지만 이까지만 했더라도 우리가 지금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6.25 내전 73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전의 책임에 대해서는 남북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이런 소리를 합니다. 6.25가 어떻게 내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6.25는 내전이 아니에요. 6.25는 철저히 남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저질렀던 만행인 것이지 이거는 내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에서 내전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같은 나라 안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무력 투쟁을 일으키는 행위 이거를 우리가 내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 북한은 뭐였어요? 국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괴뢰 집단인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은 괴뢰 집단이 철저히 그냥 스탈린과 모택동 두 개의 어떤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남침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피해가 발생했던 것인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내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정철승이가 됐거나 정칠승인지 철승인지 이름도 막 헷갈리는데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뭐 그냥 정철승이가 됐거나 지금 뭐 문재인이가 됐거나 송영길이가 됐거나 현재 민주당 대변인들이 됐거나 싹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6.25를 맞이해가지고 북한의 책임을 묻지 않고 마치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어를 살짝 바꿔가지고 만약에 이게 북한과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대한민국이었다. 그럼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써부터 무슨 일본의 그런 어떤 침략을 뭐 정당화시키는 거냐 말하고 뭐 난리가 또 치지 않았겠어. 뭐 시민단체만 들어보지 못했던 희한한 시민단체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촛불 들고 막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막 그따위 소리 나고 앉아 있겠지. 일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거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보인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10분의 1 수준도 아니고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책임을 아니지 뭐 1000분의 1도 아니지. 아예 그냥 막 제로에 0에 수렴하도록 그렇게 지금 책임을 북한에 묻고 있는 수준이니까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진보좌파라고 부를 수 있다? 절대 부를 수 없다. 철저히 그냥 뭐라고 봐야 된다? 이 인간
인간들은 종북 주사파라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25를 맞이해가지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이런 인간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싹 다 같이 모아서 북한으로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